우리가 처음에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맨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열의 합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배우잖아. 그게 큰 수열 파트잖아, 맞지? 근데 그 수열 파트를 배우기 전에 일단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배우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수열이 뭔지 좀 설명을 할게.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수의 배열을 그냥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수의 배열. 근데 그냥 수의 배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의 배열은 좀 규칙성 있게 나열된 수의 배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할 거야.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1, 2, 1, 2, 3, 1, 2, 3, 4 뭐 이렇게 나열돼 있대. 미리 얘기했지만 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 2, 3, 1, 2, 3, 4면 이 다음 번째에 뭐가 들어갈지 니네 예상이 가지.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 번째 뭐겠냐?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냐? 맞지? 이렇게 뭔가 규칙성 있게 나열된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수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용어 잠깐만 얘기하자면 그때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 그럴 거냐면 얘네들을 항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냥 항이라고 불러줄 거야. 요거 하나하나를. 그러면서 그때 요 첫 번째 있는 항을 말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할 거냐면 첫째 항이라고 그냥 부를 겁니다. 첫째 항이야, 첫째 항. 그럼 당연히 얘 이름 뭐겠어? 둘째 항. 얘는 셋째 항. 얘는 넷째 항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근데 나는 가끔 이제 첫째 항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가끔 초항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 초항? 초항? 옛날에는 원래 초항이라고 배웠어.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냥 첫째 항이라고 확정이 됐는데 초항이란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내가 가끔 이제 초항이라고 얘기하면 첫째 항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초항, 첫째 항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 근데 내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잖아.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첫째 항을 A1이라고 할 거고요. 둘째 항은 A2라고 할 거고 혹은 A2, A3, A2 그 다음에 얘는 A3, 뭐 A4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영어 밑에 알파벳 여기 오른쪽 A 옆에다가 조그맣게 아래다 써주면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우리가 1이라는 숫자는 너무 생략을 많이 하잖아 수학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첫째 항은 그냥 우리가 A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기본적인 용어.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우리 수열이라고 할 거야. 이 수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거든. 우리가 수열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이 두 가지를 알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항에 대한 거. 이 지금 항에 대한 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합에 대한 거. 니네가 이미 선행을 하기 때문에 좀 알 수도 있으니까 얘기해보자면 항에 대한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AN이 뭐냐 이거야. AN. 기억나시죠? AN이 뭐냐 이거야. 그럼 합에 대한 거 뭐냐면 SN이 뭐냐 이거야 결국엔. 어쨌든 이 항에 대한 거, 합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공부할 거야. 알겠지? 이 두 가지만 잘 알면 돼. 그래서 이 수열을 있잖아. 니네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니네가 2학년 2학기 때 뭐 배우는지 알지? 수트 배우는 거 알지? 그 수트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이제 수열의 극한일 거야.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데 이 수열이랑 이어지는 단어이지. 이 수열을 배우면 그 수열의 극한을 배울 거고요.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나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게 수열의 극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야. 그럼 함수의 극한을 배우게 되면 뭘 배우냐면 마지막으로 미분적분을 배우게 될 거야. 결국 니네가 말하는 그 미적분이라는 얘기를 막 존나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 고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그 미적분이라는 거의 시작이 얘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리면 뒤에 가서 이제 다 뒤틀리겠지. 맞지? 그래서 그만큼 엄청 중요한 건데, 보면 이 수열의 종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등차 수열이랑 두 번째, 등비 수열이랑 얘처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 우린 얘를 뭐라 그럴 거냐면 그냥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해. 여러 가지 수열.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니네가 알면 되거든. 요 세 가지만 공부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등차 수열에 대해서만 설명을 딱 할게. 알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게 뭔지 좀 얘기를 하자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수열은 수열인데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 유나나. 알겠지? 차이가 같은 수열을 우린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 1, 4, 7, 11, 14. 요런, 아이, 미친놈? 갑자기 달라졌어? 10, 13.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차이가 얼마냐면 3이잖아. 근데 이 차이를 구할 때도 좀 규칙이 있는데 무조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 돼. 알겠지? 무조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차이가 3이잖아. 그래서 얘 차이가 3이야. 얘는 차이가 얼마야, 얘도? 3이지. 얘도 3이지. 얘도
3이잖아. 그래서 이 차이가 같은 수열. 그걸 우린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야. 그때 이 차이가 3, 3, 3으로 다 공통되지. 그래서 얘를 그냥 공통된 차이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공차라고 불러줄 거야. 그 니네 먹는 공차 말고. 야, 아느냐? 그 먹는 공차 말고, 알겠지? 공차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호로 뭐라고 하냐? 그냥 D라고 쓸 겁니다. D라고, 이렇게. 알겠지? 공차 D라고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지금 보면 얘가 첫째 항이 A1인 거고, 얘가 둘째 항이 A2인 거고, 얘가 셋째 항이 A3인 거고, 넷째 항이 A4인 거고, 얘가 A5인 건데, 결국 니네가 수열을 공부하는 이유는 항에 대한 거랑 합에 대한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 했잖아. 그럼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수열 AN이 이렇게, 수열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때 너네한테 야 A6이 뭐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의 뜻이 뭐냐면 결국 이거 여섯 번째 항이 뭐냐 이거야. 여섯 번째 항은 뭐겠냐? 뭐겠어? 16이겠지. 왜? 여기도 똑같이 차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3만큼 커졌을 거 아니야. 이거 16이겠지. 그래서 얘는 16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10번째 항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뭘까? 뭐 해보면 되잖아. 3 더하고 둘, 셋. 얘가 여섯 번째이고, 7, 8, 9, 10번째면 3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 더하면 되겠네. 그럼 12를 더하면 되니까 얼마야? 뭐 28이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맞지?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A 22번이 좀 이제 슬슬 하기 싫어지잖아. 맞지? 너무 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너네한테 A 52번이 그럼 막 진짜 하기 싫어지잖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A 20, A 50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A의 n번째 항을 구할 거야. 그때 이놈을 우린 뭐라 그럴 거냐면 얘를 일반항이라 그럴 거야. 일반항. 니네 그 일반각 기억납니까? 일반각? 그 뭐 알파 플러스 360도에 맞지? 그 얘가 한 바퀴 돌면 계속 똑같아지는 거 맞지? 그거를 그냥 한 번에 표현한 걸 일반각이라 하잖아. 마찬가지로 그냥 요 AN을 한 번에 표현하는 걸 일반항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AN을 한 번에 표현한 걸 일반항이라고 할 건데 요놈의 일반항은 얼마냐면 3n-2입니다. 내가 좀 이따 요걸 구하는 방법은 알려줄게. 근데 요렇게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요놈의 일반항은 요거야.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 나오지. n에다 1 넣으면. n에다 2 넣으면 4 나오고요. n에다 3 넣으면 7 나오고요. 맞지? 그래서 니네가 요 일반항을 구할 줄만 알면 결국 얘네들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A20이 뭐냐 그러면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야? 60-1이라서 58인 거고요. 50이 뭐냐 그러면 이거 50 집어넣으면 얼마야? 150-1이라서 뭐 148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목적은 뭐냐면 요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될 거야. 그래서 요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할게. 요걸로 설명할게. 잘 봐. 너네 지금 보면 내가 A1이랑 A2랑 비교했을 때 A2에서 A1을 빼면 그게 공차 D네. 뭔 말이냐면 내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그게 공차였잖아. 맞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그게 공차지. 다시 말하면 내가 A3에서 A2를 빼도 그것도 공차지. A3에서 A2를 빼도 얘도 공차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A4에서 A3를 빼도 얘도 공차란 말이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A1을 넘겨서 A2는요 A1 플러스 D라고. 맞지? 그 다음 A3는요 A2 플러스 D라고. 맞아? 그럼 내가 A3는 A2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는데 얘는 A2는 A1 플러스 D라며. 그럼 내가 이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A1 플러스 D 플러스 D라서 2D라고. 맞지? 근데 얘가 너무 당연한 말이야. 원래 공차의 정의라는 거 뭐냐면 첫째 항에서 공차를 더하면 둘째 항이 된다. 요거야. 첫째 항에서 공차를 더하면 둘째 항이 되는 거잖아. 둘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 더하면 셋째 항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첫째 항에서 공차를 2번 더하면 셋째 항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A4는 얼마냐 그러면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3번 더 더해야겠지. 그럼 A5가 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첫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더하면 되겠지. 맞아?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AN이잖아. n번째 항. 그럼 A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N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될까? n-1번 더하면 되겠지. 왜냐면 아까 4번째 항 구하려면 3번 더하고 5번째 항 구하려면 4번 더하는 거니까 n번째 항 구하려면 그거에 한 단계 전을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얘입니다. a 플러스 n-1d. 그래서 얘를 외워야 돼.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외워 놓으셔야 돼.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뭐냐면 a1 플러스 n-1d. a1 플러스 n-1d. 니네가 이제 뒤에서 또 이제 막
등비 수열의 일반항도 배울 거고 여러 가지 수열의 일반항도 다 배울 텐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니네가 이걸 보고서 아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n-1d가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야. 그래서 얘를 등차 수열 구하라고 할 때 내가 아까 이렇게 한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A1이 얼마야? 첫째 항? 1 플러스 n-1d가 얼마야? 공차가? 3이었잖아. 그래서 얘를 전개하니까 3n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A1 플러스 n-1d 오케이? A1 플러스 n-1d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잘 봐. 좀만 연습해 볼게.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뭐 이렇게 있대. 이렇게 있대. 얘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입니다. 얘 공차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4야. 선생님 얘네들 차이 4 나는데요 라고 해서 4라고 하면 안 돼. 공차라는 거 아까 뭐 했냐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라 그랬어.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4야.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4고요. 얘에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얘가 공차야. 오케이? 그래서 공차는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거 알아. 그 다음 첫째 항이 15인 거 알아. 그럼 내가 AN을 구할 수 있다니까? AN 공식이 뭐라 했지? 첫째 항 플러스 A1 플러스 n-1D라고. 이렇게 써야겠네. 그렇지? 그래서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 플러스 10으로 해서 19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럼 너네한테 이제 야 5번째 항이 뭐야? 10번째 항이 뭐야? 하면 AN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지? 좀만 더 연습해 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첫째 항이 3이고요. 공차가 2래. 그때 너네한테 AN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3 플러스 n-1D라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n 플러스 1이 되는 거래.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럼 10번째 항이 뭐냐? 10번, 뭐 100번째 항이 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오케이? 잘 봐. 물론 이것도 좀 간단하긴 한데 조금 귀찮잖아. 그래서 살짝 외울 거거든. 물론 이 정도도 충분히 외울만 한데 좀 외울 건데 있잖아.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있잖아. 무조건 있잖아. n에 관한 1차식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니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뭐였냐면 A 플러스 n-1D였잖아. 맞지? A1이 A야 그냥 맞지? 이게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ND 플러스 A-D 이렇게 되지 않겠냐? 맞지? 전개하면. 그냥 다시 말하면 얘가 지금 보면 ND라고 하지 말자. DN이라고 할게. 요거 보면 요거 D랑 A는 있잖아. 너네한테 주어지겠지. 첫째 항이랑 공차랑. 얘는 그냥 상수야. 숫자. 그럼 여기서 니네가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게 n이거든. n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변수야. 그러니까 n이 변수고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거든. 맞지? 그러면 지금 내가 얘를 n에 관한 1차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숫자면? 그러면서 그 n 앞에 있는 숫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공차 d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뭔 말이냐면 니네가 이걸 보면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공차가 2네? 얘는 분명히 AN은 2n으로 출발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상수가 뭐냐면 첫째 항이 3이라며.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잖아. 그럼 n에다 1 집어넣을 때 3 나오는 건 여기다 1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등차 수열을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물론 공식을 기억하는 건 당연한데 이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데 이렇게 빠르게 구할 줄도 알아야 돼. 알겠지? 한번 연습을 좀 더 해볼게. 잘 봐. 너네한테 예를 들어 첫째 항이 마이너스 4고요. 공차 D가 3이래. 그럴 때 너네한테 AN을 구해달래. 근데 공식을 써도 되지만 공식 쓰지 말자고. 분명히 얘 등차 수열이 물론 얘가 그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가능해. 얘가 등차 수열이 아닐 수도 있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등차 수열이면 분명히 AN은 n에 관한 1차식일 거야. 그러면서 그 n 앞에 개수는 공차로 출발할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첫째 항 1 넣으면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7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 구하면 돼. 오케이? 안 어렵지? 그럼 잘 봐. 또 해보자. 야 이번에 첫째 항이 아니라 세 번째 항이 3이래. 그러면서 공차는 마이너스 2래. 그러면서 너네한테 AN을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할까? 얘도 똑같아.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면 일반항 형태는 마이너스 2n으로 출발할 거라고. 근데 상수를 못 구할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세 번째 항이 3이라는 건 n에다 3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3 집어넣으면 뭔데? 마이너스 6이니까 3 나오려면 9겠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꼭 얘가 첫째 항이 아니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구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런 게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차 수열 한번 읽어보자면 등차 수열에서 알아야 되는 건 공차. 공차라는 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 얻어지는 거. 근데 그 공차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보면 돼.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그게 공차일 겁니다. 그래서 그 공차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A에는 A1 플러스 N-1D. 근데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N-1D. 당연히 여기서 N은 자연수 1, 2, 3, 4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이 내용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등차 수열 구하는 법,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 이제 등차 중앙,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등차 수열의 성질은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어떤 등차 수열 A1, A2, A3가 있다.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 그럼 무조건 A1 플러스 A3에다가 얘를 반 쪼개면 걔가 A2야. 뭔 말이냐면 얘랑 더해서 반 쪼개면 얘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수직선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A1, A2, A3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 물론 당연히 공차가 양수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그냥 가정해 볼게. 그럼 당연히 공차가 일정하면 얘네들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건 요 길이랑 같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점은 얘랑의 중점 아니야? 맞지? 근데 얘 중점 구하는 공식이 뭔데? 얘랑 더해서 반 쪼개면 되잖아. 평균이잖아, 평균. 그래서 얘랑 더해서 반 쪼갠 게 얘야, 실제로. 잘 이해 안 가면 증명해보자면 이렇게 해볼게. 내가 A1 첫째를 그냥 A라고 하고 둘째를 A 플러스 D라고 할게. 왜냐면 공차 D니까. 등차 수열이면. 얘는 A 플러스 2D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첫째 항이랑 셋째 항이랑 더하면 2A 플러스 2D인데 내가 걔를 반 쪼개면 걔가 바로 A 플러스 D 나오지 않냐? 그래서 양쪽에 있는 거 더한 거의 반은 가운데가 된다는 거.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를 이렇게 생각해서 A1 플러스 A3는 2A2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이 보내버려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걸 등차 중앙이라고 하고요. 좀 더 응용해보자면 꼭 3개짜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A4, A5가 나왔대.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요. 얘랑의 중점에 있겠지. 맞지? 그래서 얘랑 더한 다음에 절반이 얘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얘랑 더한 다음에 절반도 얘가 되겠지. 왜냐면 얘는 공차가 D면 얘는 공차가 2D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공차가 일정한 거잖아.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응용하자면 이런 것들. 등차 중앙이라는 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라고 생각하면 얘는 등차 중앙이 성립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주면 좋아.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수열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어.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항에 대한 거. 지금 항에 대한 걸 다 공부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합에 대한 걸 공부할 거야. 합.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하자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가우스 얘기 들어봤어? 가우스 얘기 못 들어봤어? 목말랐어. 그 가우스 일화가 뭐냐면 그냥 빨리 얘기할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가우스가 뭐냐면 이거야. 그 가우스가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 시킨 거야. 문제를 풀라고 시켰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야 1이랑 2랑 3이랑 쭉쭉 더해서 100까지 다 더해봐 이렇게 시킨 거야. 그때 가우스 당시가 초3인가? 10살이었다고 했거든. 내가 알기로 10살이래. 10살에 1부터 100까지 더하려면 좀 빡셀 거 아니야. 물론 우린 다 알고 있겠지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야 다 더하라고 시켰는데 가우스가 뒤에서 안 더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빡쳤지. 이제 가서 얘기한 거지. 야 너 왜 안 푸냐? 뭐 불만 있냐? 안 푸냐? 이렇게 해가지고 가우스가 나 이미 다 풀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고 설명하니까 가우스가 이렇게 설명했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거를 그냥 잠깐 S라고 할게요.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걸. 근데 제가 이 S를요 한번 다르게 놓을 건데요.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더하기 쭉쭉쭉 해서 플러스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써도 문제 없는 거 맞죠? 그냥 내가 거꾸로 쓴 것 뿐이잖아. 그래서 가우스는 얘네들을 뭐 했냐면 더했어. 얘네들 다 더했어. 그때 좌변이 뭐가 됐냐면 2S가 됐고요. 우변은 뭐가 되냐면 얘랑 더하면 101이지. 맞지? 얘랑 더해도 101이지. 얘랑 더해도 101이잖아.
걔네들 다 더할 거 아니야. 맞지? 101을 다. 근데 이 101이 몇 개가 생기냐 이거야. 101이 몇 개가 생기는지 보니까 내가 1부터 100까지랑 100부터 1까지니까 총 몇 개가 생기겠어. 얘네들 더했으니까. 총 100개가 생기겠지. 1부터 100까지니까. 맞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얘는요. 101 곱하기 100이에요.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요. 10만 100인가? 만 100인가? 만 100? 만 100이라고 구한 거야. 아, 그래서 ES가 만 100이니까요. 이 S의 합은요. 이 S는요. 2로 나눠서 5050이에요. 이렇게 구한 거야. 그래서 요 일화가 이제 막 공식이 되면서 탄생한 게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인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이렇게 할게. 가우스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좀 더 진화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잘 봐. 내가 A1부터 A100까지를 다시 배열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내가 첫째 항이랑 요 1이랑 100이랑 더하면 얘가 100일 아니야? 맞지? 내가 여기 두 번째 항이랑 여기 맨 뒤에 두 번째 항이랑 더하면 얘도 100일 아니야? 맞지? 내가 요 세 번째 항이랑 맨 뒤에 세 번째 항이랑 더하면 얘도 100일이지.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아, 얘는 다 100일이 만들어질 건데 100일이 몇 개가 생기냐면 총 100개를 두 개씩 짝지었으니까 몇 개가 생기겠냐? 50개가 생기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505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그래서 얘가 공식이 어떻게 탄생된 거냐면 요 100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아니야?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랑 더한 거지. 그래서 1 더하기 100한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요 50은 어떻게 탄생된 거냐면 항의 개수가 총 100개잖아. 근데 걔를 두 개씩 묶었으니까 2로 나눠준 거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거야. 그래서 얼마냐면 이게 5050이 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공식인데 어떻게 탄생했냐 이렇게 돼. 잘 봐. 첫째 항을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할 거예요. A라고 할 거고요. 마지막 항을 뭐라고 할 거냐면 라스트에 L 따와가지고 L이라고 쓸 거야. 그래서 얘랑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이 100이라는 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냐는 거잖아. 그래서 항의 개수 N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뭐냐면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에다가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야. 오케이?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에다가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외워야 돼. 알겠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에다가 2분의 항의 개수. 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요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얘를 S라고 쓸 거야. 알겠지? 그냥 S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SN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더하기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근데 잘 봐봐.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100일이잖아. 근데 둘째 항 더하기 뒤에서 두 번째 항은 더해도 100일 아니야? 셋째 항 더하기 뒤에서 세 번째를 더해도 100일 아니야? 그래서 사실 내가 첫째 항이랑 끝항을 몰라도 두 번째 항이랑 뒤에서 두 번째 항을 알아도 할 수 있어. 세 번째 항이랑 뒤에서 세 번째 항을 알아도 할 수 있어. 얘가 100개면 50번째 항이랑 51번째 항을 알아도 얘를 구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가나?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놔. 알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첫째 항 더하기 끝항에다가 2분의 항의 개수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공식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가 또 있는데 내가 얘를 가지고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이 A1, A2, A3 쭉쭉 해서 AN까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 첫 번째 항부터 여기 A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 내가 얘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다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공식이 뭐였냐면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가 1부터 n개니까 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냥 다시 말하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a 플러스 an은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일 거 아니야. 물론 얘가 등차수열일 때야. 일반항이니까 a 플러스 n-1 d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 맞아? 그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냐?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바로 뭐라고 할 거냐면 SN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냥 SN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냥 얘가 수열의 합을 그냥 우리는 SN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냥 약속을 한 거야. 우리 일반항은 그냥 AN이라고 한 것처럼 그냥 수열의 합도 그냥 SN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 SN을 등차수열의 SN을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야. 오케이?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있잖아. 니네가 그 수열의 합에서 이제 시그마를 배우게 되면 거기서 K공식이라는 걸 배우잖아. 기억나? 거기서 솔직히 K공식 배우면 이거 안 써.
근데 그래도 기억은 해놔. 알겠지? 요걸 또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2분의 n의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바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알겠지? 그럼 잘 봐. 좀 몇 개만 또 풀어보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보면 예를 들어 첫째 항이 1이고요. 둘째 항이 3이고요. 셋째 항이 5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 20. 20번째 항까지의 너희 합을 더해달래.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만약에 너네한테 구해달래. 그럼 너네가 구하려면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다 곱하기 2분의 항이겠어. 근데 마지막 항을 모르니까 얘는 구하기 어렵겠지. 그럼 얘는 뭐 이용하는 게 좋냐면 그냥 두 번째 공식 SN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라는 공식을 요걸 이용해 볼게. 그럼 얘는 첫째 항이 뭐냐면 첫째 항은 1이야. 맞지? 공차는 얼마야? 공차는 2겠지. 그러면서 항의 개수 n은 얼마야? 20이겠네. 그럼 대입만 하면 끝나겠지. 2분의 항의 개수 20 플러스 2a 플러스 n-1이니까 19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랑 얘랑 38인가? 더하면 40인가? 근데 뭐 얘랑 얘랑 약분하면 10이니까 40 곱하기 해서 얼마야? 400이네. 그래서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은 뭐 40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또 하나 볼게. 또 등차 수열의 합에서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 예를 들어 첫째 항이 2고요. A1, A2. 미치겠다. 더워.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돼 있대. 그때 너네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럴 때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달래. 근데 니네가 이걸 봤을 때 공차를 구하기가 좀 빡세지. 물론 내가 얘가 지금 얘가 1부터 10까지 10칸 차이 나고 얘 2칸 더 차이 나니까 뭐 12칸 차이 나네요 해가지고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 좀 빡세잖아. 그래서 얘는 뭐 이용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용하면 돼.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 12개겠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개인데 하나 2개 더 있잖아. 그래서 12개. 그래서 얘랑 얘랑 하면 6이고 얘 계산하면 40이니까 뭐 240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해봐.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쭉해서 플러스 A50 플러스 A51 플러스 쭉쭉해서 플러스 A99 플러스 A100이 있대.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서 얘가 뭐가 좋을까? 50이고요. 얘가 그냥 5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서 너네한테 이 첫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달래. 그럼 존나 뜬금없어 보이잖아. 근데 얘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지금 첫째 항부터 100번째까지 합이면 첫 번째 항이랑 100번째 항 더한 건 같지. 그럼 앞에서 두 번째 항이랑 뒤에서 두 번째 항이랑 더한 것도 같지. 그럼 결국 얘가 50개로 쪼개질 거니까 50번째 항이랑 51번째 항 더한 것도 같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어차피 100일로 똑같을 거라고.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00개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냐? 약분하면 50이니까 5050이 된다. 이렇게 풀어줘도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땀 빼면 언젠가 캡틴이 되겠지? 언젠가 캡틴이 될 거 아니야. 살 존나 빠져서. 진짜. 땀을 싸고 있어. 보자. 등차 수열의 합, 이거 보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냐면, 첫 번째 이거 있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라는 공식이 있고요.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2분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에다 2분의 항의 개수. 오케이? 이 공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솔직히 이렇게 기호로 기억하는 것보다 얘는 기호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그냥 말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유형들도 대표적인 거 이런 것도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럼 보면 그러면 니네가 지금 이제 등차 수열에서 그 일반항, 항에 대한 거랑 합에 대한 거를 이제 다 배운 거거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건 등차 수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SN과 AN의 관계라는 게 있어. 이 SN과 AN. 지금 등차 수열만 처음 배운 친구들은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이고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AN은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는 거고 SN도 그냥 어떤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야. 이미 안 헷갈릴 것 같은데 혹시 헷갈릴 수도 있어서 유나나? 알겠지? 그래서 SN, AN을 꼭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등차 수열이 아닌 수열도 얘네들의 관계가 좀 있거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예를 들어 S7이 뭐냐 그러면 아니다.
니네 SN의 뜻이 뭔지부터 생각해보자. 니네 SN의 뜻이 뭔지는 알고 있지? SN의 뜻이 뭐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S20이라는 게 뭐냐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쭉 해서 플러스 A20까지 더하라는 거야. 이게 S20이야.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야 S19가 뭐냐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첫째 항부터 쭉쭉 해서 플러스 A19까지 더하라는 거야. 그때 만약에 너네한테 얘네 둘을 빼달래. 그럼 S20 마이너스 S19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 지워지겠지. 얘도 지워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 20 앞에 19 있었을 거 아니야. 얘랑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A20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S20 마이너스 S19는 A20이야. 너무 당연한 말이지.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째 항부터 19번째 항까지 더한 걸 뺐으니까. 맞지? 그럼 너네한테 S7 마이너스 S6이 뭐냐 그러면 얘는 뭐야? A2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만약에 너네한테 S15 마이너스 S13이 뭐니? 그럼 얘는 뭘까? 뭐라고? A15 플러스 A14겠지. 왜냐면 1부터 15번째 항까지 하면서 1부터 13번째까지 항만 뺐으니까 14번째, 15번째가 남았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겠지.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S7에서 S6을 빼면 A7이 나올 거야. 그럼 내가 이걸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SN에서 있잖아. SM-1을 빼잖아. 7에서 6을 빼잖아. N에서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걸 빼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AN이 나와. 7에서 6을 빼면 7 나오고, 여기 왜 2라고 썼냐? 7이 나와. 맞지? N에서 N-1을 빼면 N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공식이 탄생되는데 요거는 등차 수열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N은 반드시 2보다 커야 돼. 엄청 중요해. 니네 맨날 그 로그나 지수에서 막 밑조건, 지수조건 안 따져서 틀리잖아. 마찬가지야. 니네 이거 수열의 합이랑 수열의 일반항 관계에서 이거 안 써가지고 틀려. 이거 안 쓰면 틀려. N은 무조건 2보다 클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N이 1이라고 생각해봐. N1이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1 마이너스 S0인가? 근데 S1의 뜻이 뭘까?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결국 그냥 첫 번째 항이야. 그래서 S1의 뜻은 그냥 A1이야. 근데 S0의 뜻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가 않아. 그래서 실제로 N이 1일 땐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럼 얘가 원래 A1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A1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되지. S1 자체가 A1이야. 그래서 그냥 어떤 수열의 합이 SN인데 거기서 A1을 구하라 그러면 거기다 그냥 1 집어넣으면 그게 A1이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거고 N은 무조건 2보다 클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요것만 조금 잘 주의해주면 돼. 알겠지? 요것만 일반항과 수열의 합, 이거 SN과 AN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됐어. 이제 끝났어. 좀 결론을 지어볼게. 잘 봐. 그럼 이제 너네가 이제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 등차 수열에서.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3이고요. 공차 D가 5래. 그럴 때 이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에 대한 거랑 합에 대한 걸 알아야 된다 했어. 결국 너네한테 요거 가지고 AN이 뭐냐, SN이 뭐냐라고 물어볼 거라고. 맞지? 그래서 AN을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공식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볼게. 공식은 뭐였냐면 A 플러스 N-1 D였어. 맞지? 근데 우린 요 공식을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몇 차씩? 1차씩이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공차 N 플러스, 뭐 플러스는 마이너스건 1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뭐야?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고.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할 거야. 물론 공식에 대입해도 되고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다음 두 번째, SN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D잖아. 맞지? 근데 얘는 내가 빠르게 구하는 법을 설명을 안 해줬지. 사실 얘도 있긴 있거든? 근데 일단 한번 구해볼게. 내가 초항 알고 공차 아니까 내가 얘 한번 구해볼게. SN.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2분의 항의 S는 N이고 초항의 2배니까 6 플러스 N-1 D가 얼마냐면 5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전개하면 이렇게 되나? 2분의 5N 마이너스 5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1인가? 그 앞에 N인가? 맞아? 맞아. 전개하면 어떻게 돼? 2분의 5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나? 최종적으로 2분의 5N제곱
플러스 2분의 1 n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만 설명하자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은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n에 관한 어떤 형태가 되는데 어떤 형태냐면 n에 관한 2차식이 나와. 무조건 n에 관한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건데 요걸 한번 전개해보면 그냥 한 번만 전개해볼게. 좀 복잡한 거 알아. 2분의 n에 얘 전개하면 dn 플러스 2a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 다음에 지금 이 n을 당연히 전개할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되겠지. 얘는 상수니까.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n에 관한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또 존나 특이한 게 뭐냐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뭐 2분의 2a 마이너스 dn 이렇게 되는데 상수항이 없어. 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n을 다시 한 번 더 곱해주니까 당연히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뭐냐면 얘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래.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항이래. 그럼 얘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는 분명히 n에 관한 2차식일 거야. 그러면서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 더 최고차항 계수가 뭐냐면 공차가 아니라 공차의 절반이야. 라고 외울 거야. 그럼 니네가 이걸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 얘를 좀 더 빠르게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분명히 SN, 등차 수열의 SN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분명히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러면서 여기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건 공차의 절반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뭐식이 N 이렇게 될 건데 얘를 구해야 되잖아. 상수가 없으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A1만 알지 S1을 모르잖아. 근데 A1이랑 사실 S1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겠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내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5 더하기 뭔가 여기 1이니까 뭔가가 3이 되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2분의 1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짝수가 아니라서 뭐야 이게 그냥 공식 쓰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몇 개만 좀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초항이 마이너스 2고요. 공차가 2래. 그때 만약에 너네한테 AN을 구해달래. AN 구하는 건 쉬웠지 이제.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분명히 공차 N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1이면 마이너스 4네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이게 AN 구하는 방법이야. 맞지? SN 구하는 방법도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명히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러면서 최고차항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니까 그냥 1 플러스 뭐 N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어차피 S1이랑 A1이랑 똑같은 거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어야 되니까 1 넣으면 1 플러스 뭔가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3이겠네. 이렇게. 맞지? 이거. 이렇게 구해주면 돼. 상수항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하고 진짜 쉽게. 다시. 초항이 뭐가 좋을까? 뭐 좋아요, 유리마? 숫자? 4. 4? 싫어. 3. 초항이 3이고 공차가 4라고 해볼게. 그때 너네한테 AN 구하라 그러면 AN 어떻게 구할 거냐면 4N-1 이렇게 구하겠네. 맞지?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SN 구하라 그러면 SN 어떻게 구할 거냐면 공차의 절반이니까 2N제곱. 맞지?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N이겠네. 맞지?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아까 우리 그 SN과 AN의 관계에서 AN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SN에서 SN-1을 빼는 거였거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N이 반드시 2보다 클 때만 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요걸 한번 이용해서 한번 AN을 한번 구해볼게. 오케이? 내가 지금 SN 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한번 AN을 한번 구해볼게. 조금 귀찮긴 해. 한번 잘 봐봐. 내가 어차피 풀 거니까 봐봐. 그럼 내가 AN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한다고. SN이 뭐냐면 그냥 요 놈이네. 요게 SN이야. 빼기 Sn-1이라는 건 N자리에 n-1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전개해볼게. 얘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인 거 알지? 바로 2까지 전개할게. 2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맞지? 요거를 뺄 거야, 여기서. 그럼 요거 2N제곱 지워질 거고요. 요거 N이랑 지워지겠네. 마이너스 분배하면 4N 플러스 4
얘랑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 그랬더니 얘랑 똑같네. 맞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n이 2보다 클 때만 가능하다며. 근데 실제로 니네 여기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a1은 3이죠. a2는 2 집어넣으면 얼마야? 7이고 a3는 11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니네 이거 a1 3 맞지? n이 1일 때도 성립하잖아. 그럼 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 맞지? 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 그럼 얘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사실 얘가 언제 중요해지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안 중요해. 언제 중요해지냐면 그냥 어떤 SN일 때. 아까 내가 그 SN, AN 관계할 때 얘가 꼭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 아니라고 했잖아. 모든 수열에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어떤 SN이 이렇게 생겼대. 얘는 등차 수열 맞니? 아니야. 왜? 등차 수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상수항이 존재하잖아. 등차 수열의 SN은 무조건 상수항이 없다고. 얘는 등차 수열 아니야. 근데 내가 얘 가지고 AN을 구해볼게. 얘 가지고 AN 어떻게 구할 거냐면 SN-SN-1 이렇게 할 거라고. 맞지? 그럼 SN은 요거 그냥 이 자체니까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고요. 거기서 n-1을 뺄 거니까 여기 바로 대입할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1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둘이 빼주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n 지워지고요. 1이랑 1이랑 지워지네. 그럼 얘 마이너스 풀리면서 2n 얘랑 얘랑 사람 2인데 나가서 마이너스 2는 an이라는 공식이 나오네. 맞지? 근데 얘 a1이 뭐냐 그러면 얘 a1은 0이죠. 맞지? 얘 a2가 뭐냐 그러면 a2는 뭐야? 4-2니까 2야? a3는 6-2니까 4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실제로 니네 a1 여기서 구해보면 니네 s1이랑 a1이랑 똑같다며. 맞지?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1 나오잖아. 얘랑 얘랑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돼. 그래서 무조건 n이 2보다 클 때라는 말을 안 적어주면 틀립니다. 알겠지? 근데 안 적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등차 수열일 때만 안 적어도 돼. 알겠지? 요것만 좀 주의해주면 돼. 알겠지? 등차 수열일 때만 안 적어도 돼.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기본적으로 적는 게 좋겠죠? 헷갈리는 것보다. 맞지? 그래서 A1은 이렇게 안 구하고 S1을 이용해서 A1을 따로 구해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주의해주세요.